안녕하세요. 트로트와 연애 뒤 이야기를 깊이 파헤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트롯 남신에서 수감자가 된 김호중, 그리고 그를 직접 구속했던 형사과장이 교도소로 찾아가 털어놓은 복잡한 심경과 "그건 제 자존심입니다" 라는 한마디의 진짜 의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날 밤 음주조사실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경기도 외곽을 가르는 회색 국도 위로 겨울 햇빛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차 유리창 너머로 스쳐 지나는 풍경은 낯익으면서도 기묘하게 어색했다. 수십 번, 수백 번도 넘게 밟았던 교도소로 향하는 길. 그러나 오늘만큼 무거운 발걸음, 오늘만큼 복잡한 마음으로 이 길을 달려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늘 내가 만나러 가는 사람은 그저 피의자도 죄수도 아닌 한때 TV 속에서 나를 포함한 수많은 시청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트롯 남신 김호중이었기 때문이다. 처음 그를 본 건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TV 화면 속이었다. 젊은 남자 가수들이 어르신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트로트를 진지하게 붙잡고 씨름하던 경연 프로그램.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경쟁자이면서 동료인 이들이 한 곡, 한 소절에 모든 인생을 쏟아붓듯 노래하던 그 무대에서 유독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기던 한 사람이 있었다. 성악을 전공한 듯한 곱게 뻗는 발성과 트로트 특유의 꺾기와 한을 동시에 품은 목소리. 그 모순 같은 두 결이 한 사람의 목에서 자연스럽게 섞여 나올 때 TV 앞에 나는 어느새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이름 석자, 김호중. 그때만 해도 그 이름이 몇 년 뒤 내 수사 기록지맨 위에 피의자란 두 글자와 함께 쓰이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그날 밤 사건 개통이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그저 또 하나의 음주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내 책상에 올라오는 수많은 사건들 중 하나, 조금 더 언론에 오르내릴지 몰라도 결국 같은 패턴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라고. 술, 핸들, 순간의 선택,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 하지만 피의자 이름이 적힌 보고서를 보던 순간 내 눈은 딱 한 줄에서 멈춰섰다. 피의자, 김호중. 그 익숙한 이름이, 평소라면 공연기사나 신곡 발표 기사에서나 볼 법한 그 이름이 오늘은 형사과의 사건 기록지 한가운데에 차갑게 박혀 있었다.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우리가 TV에서 보던 반짝이는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시청률과 팬들의 환호가 아닌 형광등 아래에서 수사관들의 시선과 차가운 공기를 견뎌야 하는 피의자였다. 수의가 아닌 사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이미 자신이 설 무대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앉았다. 그 순간 수많은 무대에서 관객을 향해 올려다보던 그의 눈빛이 아닌 스스로를 향해 내려뜨려진 시선 하나가 조사실 가득 묵직한 침묵을 만들어냈다. 내 이름을 밝히고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그날의 상황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는 과정은 형사로서 숱하게 반복해온 루틴이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질문 하나를 던질 때마다 내 안에서 두 사람의 내가 충돌하고 있었다. 수사관으로서 냉정하게 사실을 추궁해야 하는 나와 한때 그의 노래를 들으며 눈시울을 적셨던 한 명의 시청자로서의 내가 그 좁은 조사실 안에서 치열하게 맞부딪히고 있었다. 음주 사실을 인정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사고 직후 어떤 판단을 했는지.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거나 손끝을 움찔거리며 답을 골랐다. 변명이라 부르면 변명이 될 말들. 그러나 그 속에 실제로도 존재했을 수많은 두려움과 당황, 책임 회피의 유혹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어떤 대목에서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말을 멈추었고 또 어떤 순간에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지 못했다. 그러다 그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제 자존심입니다." 그 한마디는 형사인 나조차 기록지 위에 연필을 멈추게 만들었다. 순간적으로 조사실의 공기가 한 번 더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자존심. 죄를 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단어로는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 하는 보루 같은 단어.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 자존심이란 것이 무엇을 향한 것이었을까? 잘못을 감추려는 자존심이었을까?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겠다는 자존심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 자신을 응원해준 사람들을 생각하며 최소한 이 선은 넘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걸어둔 마지막 선에 대한 자존심이었을까? 그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짧게 덧붙였다. "제가 한 잘못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그날 밤 내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형사로 살아오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봤다.
CCTV가 찍어놓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는 사람, 선처를 위해 눈물로 친척과 가족을 불러세우는 사람, 기자들 앞에서 억울하다고 소리치다가도 조사실 안에선 또 다른 말을 늘어놓는 사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본인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묘하게 지키고자 하는 선을 분명히 하는 피의자를 만나는 일은 그리 흔치 않았다. 물론 그가 저지른 잘못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음주, 운전, 사고, 그리고 그 후의 대응까지. 대중이 그에게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고, 그래서 더 많은 분노가 그를 향해 몰려간 것도 사실이다. 나 역시 형사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그 분노와 실망을 가볍게 여길 생각은 전혀 없었다.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 앞에서 스타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피의자일 뿐이니까.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한 흑백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조사실에서 사건의 세부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의 답변을 기록하던 그 밤, 내 속에서는 형사로서의 냉정함과 한 사람을 향한 복잡한 감정이 서로 꼬리를 물고 뒤엉켜 있었다. 그를 법 앞에 세워야 한다는 의무감과 동시에 그가 한때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바꾸려 애써왔는지 지켜보았던 시청자로서의 기억이 충돌했고, 그 사이에서 나는 조서의 문장을 더욱 차갑게, 더욱 정확하게 써내려가려 했었다.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수사는 왜곡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수감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조용히 전달되던 날, 나는 한동안 모니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언론에서는 연예인, 사고, 음주, 형량 같은 키워드를 앞세워 뉴스 헤드라인을 뽑았고, 댓글에는 여전히 뜨거운 분노와 날선 표현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속이 시원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래도 한때 그를 좋아했던 마음 때문에 복잡하다고 털어놓았다. 형사인 나에게도 그날의 감정은 그 두 사이 어딘가 말로 정리하기 애매한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다시 그를 마주하러 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조사실이 아니라 교도소 면담실에서였다. 내가 그를 찾아가는 이유는 간단했다. 사건을 떠나, 기록을 떠나 한 형사로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한마디, 그건 제 자존심입니다 라는 말을 이 철창 안에서 그는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아니 지키고 있기나 한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교도소 정문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자 겨울 공기가 얼굴을 강하게 후려쳤다. 익숙한 풍경, 익숙한 절차, 익숙한 냄새.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 오늘은 유독 낯선 감정이 몸을 감쌌다. 면담 신청서를 작성하며 피면담인의 이름란에 김호중이라는 글자를 또렷하게 적는 순간 나는 잠깐 펜을 멈추고 숨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름 석자에 얽혀버린 수많은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TV 속 경연 무대, 팬들의 환호, 조사실의 침묵, 그리고 오늘의 이 차가운 건물. 트롯 남신에서 수감자로 그의 위치는 극단적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단순한 상승과 추락의 선으로 그려지지 않았다. 한때 그의 노래에 위로받았던 시청자로서이나 그를 법 앞에 세워야 했던 형사로서이나 그리고 이제는 그가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지켜보는 또 다른 인간으로서이나 트롯 남신에서 수감자로 이 한 문장 속에는 화려함과 추락, 환호와 비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우리 각자의 시선이 동시에 들어있다. 형사인 나는 그 문장 한가운데에서 조금은 서늘한,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려 한다. 잘못은 분명히 잘못으로 남겨두되 사람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 짓지는 않는 시선.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 될지라도 그는 다시 무대 위에 설지도 모른다. 그날이 왔을 때 나는 아마도 TV를 켜고 한 손으로는 리모컨을 쥔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여전히 형사로서의 기록들을 꾹 눌러 잡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첫 소절을 입에 담는 순간 나는 오늘 교도소로 향하던 이 길 위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복잡한 심경으로, 그러나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그의 노래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이 내가 형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에게 보내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조용한 응원인지도 모르겠다.